2024년 8월 22일 목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요. 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달해 드리고 이따 오후에 새날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늦가을에 제가 막 덥다고 하면 야, 조금만 견뎌. 처서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이불을 덮고 자야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날씨는 덥고요. 여전히 끈끈하고 습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저를 토닥거리면서 조금만 버텨 이제 조만간 처서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 할머니는 이제 고인이 되셨거든요. 뭔가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익숙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 오프닝을 전달해 드리냐면 제가 카톡에다가 프로필에 매매 기간을 좀 짧게 줄여야겠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어느 정도 주식을 사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약간 이렇게 여유롭게 매매를 했다면 앞으로의 매매 트렌드는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올라와서 당연히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음 매매부터 좀 빨라질 거고 이제 새롭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격한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좀 빨리빨리 매매 기간을 줄여야 되겠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의 매매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제가 지금 일요일 저녁부터 술을 끊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미쓰리가 남자보다 더 좋아하는 그 맥주를 지금 일요일 이후로 입에 대질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위험에 걸려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병원 가서 한 달, 두 달 약을 저먹고 그때도 약에 의지하면서 야금야금 맥주를 마셨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을 계속 체크하면서 진짜 완전히 앞으로 주식시장은 정말 집중해야 되고 체력전이 필요하고 그런 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일요일부터 금주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변화죠. 여하튼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는 지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수와 상관없이 저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매매 스타일이 바뀌겠구나라고 좀 감지를 해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8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0.14% 상승, S&P 500이 0.42% 상승, 나스닥이 0.57% 상승했습니다. 자, 고용 거품에도 9월 인하 신호에 반색했다. 그래서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노동부의 고용통계 현황의 수정치가 발표된다. 1년치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UBS는 얼마큼이 하향될 거고 JP모건은 얼마큼 하향될 거고 이렇게 하향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1년치 귀농업자 고용자 지수 하향 지표되는 것을 뉴욕 증시에서 우리가 체크했지?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어제 에피소드가 올라간 다음에 어떤 청취자님께서 비농업 지수가 이렇게 장기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한 적이 오래전에도 있었었죠. 그게 언제냐면 2008년도 때였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2008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인생의 바닥을 찍는,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락하기 시작하는 쫙 밑으로 그냥 꼬꾸라지는 기간이다 보니까 2008년도 5월부터 저는 거의 시세를 보지 못했고 증권회사 근무했지만 영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터진 사건 때문에 대기발령, 영업정지 걸리는 바람에
저는 주식시장을 체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고가 터졌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다. 뭐 그때 그 월가에서 실업자가 된 그 금융인들이 박스에다가 이렇게 자기 사무용품 챙겨가지고 나오는 모습 보면서 아, 저런 일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저는 제가 죽으려고 했었던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그렇게 체크하지도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경제방송을 할 때는 약간 찌라시를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찌라시 속지 마시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경제지표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경제지표를 꼼꼼히 체크하게 된 게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기부터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돈다방 미쓰리 어떤 방송을 해야 되나 시행착오가 좀 있다 보니까 뭐 국내 증시 애널리스트들이 월마다 내놓는 다음 달 증시 전망도 요약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뉴욕 증시 그리고 거시적인 증시 분위기만 전해드리는 방송이 됐는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이렇게 1년짜리 수정치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이거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길게는 뭐 19개월, 짧게는 12개월, 13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미국은 여전히 다른 경제 지표는 상관없고 고용 지표는 좋아. 그래서 미국 경제는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좋았다고 얘기했던 고용 지표조차 어찌 보면 숫자로 수작을 부렸던 거죠. 제가 머릿속에 계속 각인됐던 거는 이번 주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난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기존에 발표됐었던 수치보다 각각 5만 건씩 크게 하향 수정했다라는 점. 아, 얘네가 이런 식으로 고용이 좋았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월 초에 발표됐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만약에 수정된 수치처럼 14만 명, 15만 명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했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앞당겨졌을 거고요. 이미 미국은 경기 둔화 우려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대선이 있는 미국은 여전히 이뻐 보여야 되고 여전히 좋아 보여야 되다 보니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그렇게 잘 예쁘게 발표하면서 고용이 좋아, 미국 경제가 좋아, 그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상반기 혹은 지금 7월달, 8월달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6월달, 7월달 이후에 지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계속 부진해 오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8월 2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 고용 거품에도 9월 이날 신호에 반색하는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다우지수는 0.14, S&P 500은 0.42, 나스닥은 0.57% 상승했는데요. 자, 노동부의 고용 통계 현황의 벤치마크 수정치,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거 해마다 수정한다고 합니다. 당해 3월 달까지 작년 4월 달부터 당해 3월 달까지 총 12개월 지표를 8월 달에 발표하고 그리고 8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는 수정치는 예비치 그리고 확정치는 내년 2월에 내년 2월은 의미 없습니다. 예, 내년 2월은 또 그때 가서 또 그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를 들이대니 주가가 너무 폭락하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걸 제외시키고 그동안 하향 조정했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슬쩍 꺼내서 야 봐봐 지난 1년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많이 하향 수정됐네. 9월 달에 금리 인하해야겠지? 25bp보단 좀 많이 해야겠지? 이런 분위기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존의 29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약 81만 8천 명 정도 하향 조정됐고요. 감소폭은 30%, 2009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어제 BMO 캐피털 마켓에서는 조정폭이 한 30에서 60만 정도 예상했었고요. JP모건은 36만 명,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6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수정 예상을 했고, BMO 캐피털 마켓에서 한 얘기를 보면 아직 수정치에 대한 공식적인 컨센서스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크게 하향 조정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1년치 수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미쓰리는 4월달, 5월달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5만 건씩이나 하향 수정했네. 이것들 봐라. 고용지표 가지고 장난질하네. 라고 감지를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고용지표는 크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고용 거품이 보였었다. 그런데 고용 거품이 꺼졌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될 거다. 이렇게 좋아할 만한 분위기는 아닌 거고요. 저는 약간 이것들이 정말 투자자들을 기망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경제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네들이 수정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거든요. 결국 고용 거품이니 어쩌니 개수작을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쓰리는 그동안 여러분 다른 경제 지표들은요 다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즉 경기 위축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야 우리 미국 고용은 좋아 라고 했던 그 고용조차도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 좋았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미 미쓰리 말대로 미국은 경기 둔화에 진입했고 어떤 부분은 경기 침체 부분 구간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오히려 25bp가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작년 말에 제가 2024년도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그 주장이 어느 정도 고용 거품을 확인한 결과 조금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었던 게 맞는 거다라는 것이 좀 뭔가 근거 있는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주식시장이 좀 출렁거렸어요. 아이고. 어떻게 고용이 안 좋아. 아이고 경기 침체. 아이고 이렇게 출렁거릴 뻔했는데 그러자 7월달 FOMC 회의록이 짠 하고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 7월달 FOMC 회의는요.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렸고요. 7월 3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그때 썸네일에 뭐라고 했냐면 혹시 7월 달 FOMC 회의에서 깜짝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닐까? 라고 했죠. 그 이유는 그날 주식시장을 올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깜짝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고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튀어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죠. 자, 그 얘기는 8월 21일 수요일 7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별반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표가 예상대로 이어진다면 다음 회의, 그러니까 9월부터 통화정책 완화가 적절하다라고 많은 연준 의원들이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최근 인플레이션 진전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진전은 둔화된다라는 거겠죠.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과 실업률 상승은 이번 회의, 그러니까 7월 달에 25bp를 인하하거나 그런 결정을 지지하기에 적절한 상황을 제공한다고 몇몇 연준 의원들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혹시 7월 달에 깜짝 25bp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던 그 멘트를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미쓰리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연준 위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매파다 비둘기파다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고용지표 혹은 다른 경제지표 베이지북 같은 거 보면 요거 7월 달에는 좀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뭔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었던 연준 위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하튼 7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자 그래 9월 달에 예정대로 금리 인하 하겠네. 이렇게 장중에 출렁거릴 일이 없네. 라고 주식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주식시장 올해 대선을 앞두고 예쁘게 아주 그냥 어디 다칠까 깨질까 그냥 우쭈쭈하고 있습니다. 자, 8월 달 가장 큰 이벤트 8월 22일부터 8월 24일 잭슨홀 미팅을 주목한다라고 합니다.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혹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크게 하향 조정된다면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고용지표가 그동안 미국이 경제가 좋았다라고 주장했던 고용지표가 이렇게 크게 하향 조정될 정도라면 당연히 9월 달에는 50bp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세였었거든요, 어제는. 근데 8월 21일은 장중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크게 출렁거리는 거를 보고 이렇게 출렁거리면 안 돼. 자, 7월 달에 FOMC 의사록 봐봐. 이거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고 했지? 울지마. 괜찮아. 하는 분위기로 몰아갔고요. 자, 지금 현재 9월 달 50bp 인하 확률 35.5%, 25bp 인하 확률 64.5%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9월 달에 25bp를 인하할지 50bp를 인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9월 달에 25bp를 인하한다고 주식시장이 하나도 안 좋아할 거라는 거죠. 오직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노동부의 고용지표 하향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7월 달 FOMC 의사록을 보고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25bp를 하니 50bp를 하니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9월 달 FOMC 회의가 9월 17일부터 1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는 9월 FOMC가 열리기 전에 9월 6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8월 달 미국의 고용자 지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9월 17일, 9월 18일이면 대략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도 확인되겠지만 이거는 이제는 금리 인하와는 별로 의미가 없는 지표가 됐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초 8월 달 고용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재 9월 달 25bp냐 50bp냐 금리 인하 확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건 9월 달에 25bp를 금리 인하 한들 주식시장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계속 제가 이번 주에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8월 23일 금요일 날 과연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청구 건수 같은 거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면밀하게 주식시장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